그런데 지금 5등급제로 처음 바뀌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입결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뻔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고1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는 선배들하고 완전히 입시가 달라졌잖아요. 특히 그 중에 5등급제. 와, 이건 처음 겪어보는 입시예요.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제일 불확실해진 점이 뭐냐면 과거 선배들은 대학들의 합격자 입결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때면은 뭐 인서울대학 또는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교권 학종이나. 그런데 지금 5등급제로 처음 바뀌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입결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3년 후에 고3이 돼도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깜깜이식으로 지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고1들은.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합리적 추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등급대를 따면 내가 상위권 대학 또는 인서울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점을 오늘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몇 가지 전제가 좀 필요해요. 제가 한 가지 샘플 모델이 될 만한 고등학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경기도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일반고로서 꽤 지역에서 수준이 높고 서울대를 매년 10명 내외로 보내는 약간 상위권 일반고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에 견줄 만한 고등학교 유형으로는 서울 지역의 흔히 목동이나 대치동의 학군지 고등학교들 또는 지역 자사고 수준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를 10명 내외로 또는 연고대도 그만큼 많이 가겠죠. 보내는 이 학교에서 지금 현재 9등급제일 때는 어느 정도의 내신 때면은 지원이 가능하거나 또는 합격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1등급 대 후반에서 2등급 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논술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학종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등급 대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되면은 스카이에 충분히 지원하거나 합격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학교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9등급제에서 이 학교가 현재 내신 등급으로 측정이 되는 과목들의 라인업입니다. 자, 국수, 영사과, 그 다음에 뭐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이런 과목까지 포함해서 내신 등급을 산출해야 되는 과목이 현재 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상 최대 32과목입니다. 이과 기준입니다. 문과는 3학년 때 사회과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자, 30과목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럼 32과목인데 여기서 1등급 때 후반 정도 내신을 마크하려면요. 3분의 1 정도가, 최소한 3분의 1 정도가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상위 4%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 내외 과목은 최소한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물론 뭐 거기서 3등급이 하나 나오면 1등급이 하나 늘어나면 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맞춰진다고 했을 때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1대2 정도일 때 1점대 후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5등급제에서는 퍼센티지, 등급 컷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1등급 10%죠. 2등급은 플러스 24%죠. 3등급은 32%고 이렇게 이제 선대칭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9등급제일 때 1등급과 2등급을 합해서 누적 11%가 지금 새로운 고1의 1등급 10%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걸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동일한 학교입니다. 이 동일한 학교가 새로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에부터 적용할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과목이 엄청 많죠? 좀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2학년 때부터 선택하게 될 진로 과목들을 모조리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내신 등급이 반영되는 뭐 교양 과목이라든지 융합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실험 과목 이런 거 빼고 내신 과목이 반영되는 게 최대 34과목 정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당장 1학년만 해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1학기와 2학기에 별개의 세특 기재 500자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9등급제일 때보다 세특 활동이나 세특 기재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어쨌든 내신을 대비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요런 걸 좀 감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편제표에 보시다시피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물화생지 정도 있어갖고 그래도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듣다가 이게 더 쪼개져 버리면 70명, 80명, 30명, 40명 이렇게 정말 소인수 과목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등급을 원하는 등급을 따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감안할 때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1등급과 2등급, 9등급제에서 그걸 합해서 바뀐 1등급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과목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 80% 정도, 최소한 80% 정도 이상, 34과목의 80% 이상은 1등급을 맞아야만 아까처럼 9등급제에서 스카이를 지원해 볼 만한 그런 석차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80% 정도가 1등급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아깝게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물론 학점 단위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친구는 산술적으로 1.2 내외의 내신을 받게 됩니다. 1등급 4개, 2등급 하나니까요. 1.2 정도 내외의 그런 내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9등급제 이렇게 펼쳐져 있던 동일한 학생을 5등급제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동일한 1.2라고 해도 동점 내신 등급대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내신대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2028 대입에서부터 이렇게 내신 등급만으로 교과만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근에 교육과정 공동연구를 통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수능 최저나 학생부 평가까지 반영하는 복합적인 교과 전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최소한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예측 가능 등급은 그래도 지원 가능해 볼 만한 등급대이지 이 등급으로 합불이 절대적으로 갈리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학교 아까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해에 10명 내외가 서울대를 가는 그 지역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집은, 우리 학교는 정말 평범한 일반고고 1년에 한두 명 선배들이 서울대 갈까 말까, 의대는 가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중하위권 일반고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집단에서 스카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2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1.0에 수렴하는 내신이어야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카이를 지원할 수 있다. 역시 학교 수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스카이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요 스카이는 됐고 인서울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요. 모 대학 컨퍼런스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고 자연계열에 국한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의 과목 수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등급대인 친구들, 2등급대 중반인 친구가 만약에 5등급제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등급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등급대 중반 정도로 표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지금 9등급제, 2등급대 중반 정도 친구면 이게 뭐다? 1등급대 중반 정도다. 그러면 지금 2등급대 중반인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학교 수준이라든지 뭐 수능 최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점대 중반은 되어야 인서울 중위권 대학, 뭐 수능 최저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은 대학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낮춰서 9등급제에 대해서 3등급대 중반이 되면 현실적으로 인서울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교과로는 거의 쉽지 않고요. 빵꾸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럼 3등급대 중반 중에서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면접의 경쟁력을 가지고 준비했던 친구들은 또 역시 인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또는 수도권에 있는 어느 주요 대학들 해볼 만한 정도의 내신대가 지금 3등급대 중반입니다. 그럼 이 정도라도 걸치려면 5등급제에선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보시다시피 2등급대 초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제가 겁주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실제 이수하는 과목 수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잘 보세요. 1등급까지는 상위 10%지만
그 후에 2등급까지는 플러스 24%. 즉 1등급과 2등급을 합해서 상위 34%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에 3분의 1 안에는 들어야 최소한 인서울 끄트머리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곧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 1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첫 학기 등급이 나왔을 때 너무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내신 등급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인서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또 과목별로 어떤 원점수 수준이나 성취도 분포 비율에 따라서 그 학생의 역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2등급일까요? 24%인데 11% 24%, 11% 2등급과 33% 34% 2등급은 똑같은 2등급일까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성적 기록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닥친 중간고사에서 정말 후회 없이 본인의 역량을 과감하게 보여주시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